디지털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더 본게임 오늘도 본주에 향해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S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F15입니다. F15. 사실 F15가 주민등록번호가 저랑 비슷하거든요. 7자로 시작되는. 네, 비슷한데 사실 이 F15가 저희 본게임을 다루자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뭐 전투기 레전드 시리즈, 네, 아니면 이제 곧 퇴역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F15가 부활, 아니면 그 제2의 전성기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굉장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저 같은 게 무슨 뜻이죠? 저처럼 이제 성님은 6장이니까 6장 시작하지 않습니까? 50 중반 넘은 사람 반가운 소리라고. 네, 알겠습니다. 퇴역은 하시니까. 퇴역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이 F15가 정말 이 레전드다운 이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뭐냐면 최근에 미 공군에서 그 F15 추가 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얼마냐, 얼마짜리 사업이냐, 미국 돈으로 22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7조 5천억 원이 넘는 이런 대규모 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아니 F15를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재도입을 해요? 예. 그거 진짜 40년 된 비행기예요? 예, 근데 똑같은 걸 도입하는 건 아니고 업그레이드한 최신형 F15 EX라는 이런 최신형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공군도 F15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과거 실전 옛날 뭐 70년대부터 활약을 했죠. 냉전 시절을 출연해가지고 활약을 했고, 실전에도 뭐 걸프전이나 뭐 레바논 전투니 뭐 이런데 많은 실전에서 이제 활약을 해서, 이제는 뭐 아까 전 MC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거의 은퇴하실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여간 뭐 일종의 르네상스를 맞았다고 그럴까요? 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잉은 이 F-15EX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요즘 유행하는 말로 F-15의 끝판왕이다. 예. F-15 시리즈의 끝판왕. 예. 영어의 끝판왕이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여기 영어 쪽이 좀 없네요. 이게 우리가 영어 쪽이 좀 혹시 최종 모델 궁극적인, 그러니까 뭐 최종 모델을 걸고 끝판왕이라는 얘기죠. 이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간 기존의 이제 F-15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무장 탑재량, 그다음에 작전 범위, 이런 면에서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이런 기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공군은 앞으로 이제 5년에 걸쳐서 100대가 넘는 F-15EX를 도입을 해서 이제 구형 F-15C들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도 뭐 4.5세대, 전 세계적으로 뭐 5세대, 6세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F-15가 이렇게 다시 각광을 받는 게, 아무리 EX, 익스프레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F-15를 왜 도입하는 겁니까 이게? F-15 출연한 배경이 옛날에 냉전 시절에 그 소련의 결국 이제 과장 보도로 결론이 났지만 미그-25라는 사상 가장 빨랐던 전투기가 있잖아요. 미그-25라는 가장 빨랐던 전투기, 이런 거 등에 대응해서 미국에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열심히 이제 개발해서 나온 게 이제 F-15인데, 이게 결국 그 뒤에 이제 40년 넘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주력 전투기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시면 스텔스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5세 스텔스기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존재감이 낮아지는 게 이제 현실인데, 그리고 이제 미 공군에서 2017년에 F-15CD를 230여 대를 퇴역시키고 F-16 성능 개량을 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F-15는 시대는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결국 F-15를 개량한 F-15EX를 미 공군이 도입하기로 이제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F-15가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우선은 이제 스텔스 시대라고 하지만, 이 스텔스기가 기본적으로 우리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비싸요. 비싸고, 또 문제가 처음 도입할 때뿐 아니고 운용 유지가 비싸요. 옛날에 맨 처음에 F-117은 한번 비행하고 오면
스텔스 도료를 다시 칠해야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F-35의 경우도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이게 운용 유지비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모든 비행기를 다 스텔스기로 운영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럴 필요가 없다. 스텔스기에는 스텔스기 용도가 있는데 이게 뭐 에브리싱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스텔스기와 비스텔스기를 적절히 배합하는 이런 형태의 운용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가성비를 따졌을 때 이 무장 탑재량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스텔스기보다 뛰어난 이 4.5세대 전투기를 좀 더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래서 이제 F-15EX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기체계가 보면 정반합으로 발전하잖아요. 뭐 나오면 창이 나오면 방패가 나오듯이 이렇게 발전하니까 스텔스기를 잡기 위한 뭐 각종 레이더들이 지난번 우리 얘기했지만 막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스텔스기가 이제 무적인 전지전능한 이런 시대가 이제 그런 한계에 곧 이제 봉착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뭐 무엇보다 이제 돈 문제가 있는데 F-22 경우 여전히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지만 대수가 한 180여 대 200대가 안 되는 상황이고, 배당 가격이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운용 유지비 말씀드린 비싸고, F-35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F-15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그런 노하우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용성이 효용성이 높다는 것이죠. F-15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무장 탑재량이 속된 말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 폭격기보다 더 많이 실을 거니까, 옛날 B-29가 9톤 정도의 폭탄을 실었는데 F-15는 11.3톤, 12톤 가까운 폭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웬만해서 다른 거는 따라오기 힘든 큰 강점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도 뭐 돈이 많은 나라지만 이 가성비를 따져서 국방비를 쓰는 차원에서 이제 F-15를 이렇게 업그레이드형을 다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본토 방공 작전 뭐 이런 쪽에 활용되기가 좋은데, 왜냐하면 스텔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본토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본토 작전이요? 그렇죠. 이제 침공을 받는 경우에 그거를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러시아 폭격기의 근접 비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F-22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F-16 같은 경우에는 항속거리가 짧고, F-22는 이제 운영 유지비 엄청나게 많이 들고, F-35A는 좀 비행 성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근데 F-15EX는 이제 쌍발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 힘이 좋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장거리 비행하고 뭐 신속한 출동도 가능하고, 이게 이제 F-15CD를 대체를 하게 되면 미 본토 방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또 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상 공격용인 F-15E까지 이제 대체할 경우에 전체 생산 규모가 400여 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종사 이제 훈련 문제도 있는데, 보잉에 따르면 F-15 조종사들이 F-22나 F-35로 전환하려면 통상적으로 훈련 기간이 18개월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F-15EX는 뭐 12개월이면 된다. 이것도 다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이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야, F-15 조종사가 20이나 30으로 전환하려면 18개월.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 EX로 전환하는데도 12개월이 걸린다는 것도, 야, 이거 EX가 확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그러면 EX 워낙 시리즈가 많아서 그 근본 베이스는 뭡니까? 원형이 되는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C, D 뭐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 공군이 갖고 있는 F-15K라고 그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입한 게 이제 F-15 SA라고 있는데, 이런 그 수출연부들 F-15 SA라든지 QE라든지 이런 최신형 수출 모델을 토대로 해서 모체로 해서 스텔스 기능을 제외한 미 보행사 갖고 있는 각종 최첨단 기술을 결집시킨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F-15 시리즈의 끝판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F-15 E형이나 K형이나 조종사가 2명이죠. 복자형인데 이 EX는 한 사람만 탑니다. 이 F-15 EX가 태어날 수 있게끔 도와준 나라가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SA형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용으로 개발된 우리 F-15K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진보된 이제 그러한 그 모델이었는데 그 사우디가 최신형의 F-15SA를 도입했지만 그 전에 F-15S라는 것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의식해서 이 사우디하고 이제 가까워 아주 긴밀해지기 전에 수출한 거다 보니까 대지 공격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운시킨 이제 그러한 이제 수출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가 좀 더 개선이 됐고 그리고 뭐 미국에 대한 로비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한 결과 2011년에 F-15E를 근본적으로 이제 재설계한 쉽게 환골 탈퇴시킨 F-15SA형을 이제 개발해서 사우디가 구입하는데 이제 성공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F-15SA가 기본적으로 새로 만든 게 80파드였고요. 그다음에 부형 S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F-15S는 70대를 이제 SA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때 계약의 규모가 294억 달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35조 원이 넘는 35조 3,100억 원에 달하는 사우디는 규모가 다르군요. 이게. 사우디 역시 산유국 돈 많은 나라답게 그냥 이 사업 하나 하는데도 돈을 엄청나 팡팡 쓰는. 도대체 원유를 얼마나 팔아야? 또 그 걱정 안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대당 2,2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2,200억 원에 우리가 이렇게 도입했으면 아마 방산비리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수사 감사받고 아마 성무소 가는 사람도 여러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22값인데 22값인데 15를 샀다 그러면 뭐 모델 아는데 그 무슨 그 페인트만 그 15를 22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 아는데 보면 알잖아요. 이건 어떻게? 물론 이제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거긴 한데 약간 2,200억이라면 우리 같으면 상당히 수용하기 힘든 가격이죠. 그런데 야간 하여튼 사우디가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F-15K가 대당 1,000억 원이었으니까 2배 이상 이 돈을 이제 준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우디가 이렇게 돈을 많이 준 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기술을 새로 개발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눈이 좀 높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장비를 좀 추가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개발 비용도 좀 들었다고 그러고. 비싼데요, 그거 하려면. 얼마인데? 그래서 하여튼 F-15SA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F-15K보다도 상당히 진보된 그런 최신형 모델로 태어나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거 해줘. 그렇게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힘드실 텐데 얼마인데? 35조 3,100억이요. 오케이. 그래서 밖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업그레이드한 겁니까? 무려 35조 3,100 전체 투자금을 들여서요. 네. 일단 뭐 그 F-15EX 소개 자료를 보면 네. 그 폭탄과 미사일 장착을 29,500파운드, 그러니까 13.3톤이에요. 이렇게 많은 양을 장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속도 마하 2.5. 수명이 연장된 날개 구조를 갖고 있고 날개에 하드 포인트를 추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아무튼 무장 탑재 능력이 강화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중전 미션에서 쓸 수 있는 그 암람 미사일 22발을 탑재를 할 수 있고 이제 기존 F-15E가 10발을 탑재할 수 있으니까 이게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10에서 22. 그렇죠. 22로 늘어난 거니까 뭐 굉장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공대공 미사일 20발 이상 탑재하는 거는 정말 전투기로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렇죠. 싸움 1대 몇 주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공중전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또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탑재되는 그 AIM 120D 이게 최대 200km까지 공격이 가능한데 그래서 F-15EX는 결과적으로 혼자서 적 전투기 한두 개 정도의 편대를 원거리에서 일방적으로 괴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록히드 마틴이 지금 이제 중국의 PL-15 미사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항해서 개발 중인 이 AIM 260이 있는데 요건 이제 사거리가 이제 200km에 달하죠. 요거를 또 탑재를 하게 되면 위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초음속 무기도 운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15EX에는 또 공대지 무장도 대거 탑재를 해서 지상 공격에도 투입하겠다. 이런 전반적인 그 무기 관련된 업그레이드가 좀 엄청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꾸 돈 내기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기술이 없게 돈이 없냐 진짜. 야, 진짜 그런 것들을 다 이뤄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항전 장비는 이제 기존의 F-15 2의 이제 기계식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 대신에 디지털 방식의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레이더는 현존 그 최고의 전투기용 레이더로 꼽히는 AN/APG 82 A사 라이더를 장착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280km 이상 떨어진 표적을 탐지를 할 수 있고 1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플리어라는 이제 전방 감시 적외선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미션 컴퓨터, 임무 컴퓨터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되는 게 이제 장착이 되고 뭐 그외에 이제 뭐 개선된 전자전 장비, 인공위성 통신 장비 등을 갖췄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조종석에는 그 F-35 조종석이 보면 큰 그 대형 스크린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대형 스크린에 온갖 비행 정보라든지 무장 정보가 나타납니다. 손 터치하면 우리가 이제 휴대폰 터치해서 보듯이 이제 그런 식의 와이드 스크린 이제 디스플레이가 설치가 돼 있는데 마찬가지 F-35 비슷한 그런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설치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헬멧 마우스 디스플레이 고글도 갖출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F-15EX, 22, 35 이렇게 딱 봐도 이 각각의 이 기종들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팀플레이 잘해야겠는데요? 스텔스기와 비스텔스기를 적절히 운용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선은 저 방공망을 뚫기 위해서는 스텔스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F-35라든지 직접 저기 이제 레이더 기지라든지 뭐 G 통신 시설에 이런 거를 때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F-35에 보면 이 전자광학 조준 장비, IRST라고 부르는 이러한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은밀하게 이제 표적을 조준한 다음에 이것을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쪽 뒤쪽에 있는 F-15EX의 정보를 보내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거를 쏴가지고 적기 편대를 격추시키는 이러한 이제 전술을 공대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F-35가 들어가서 저 레이더망이나 이런 걸 무력화해서 이제 소위 하늘에 깜깜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F-15EX가 다량의 폭탄 미사일을 장착하고 들어서 때리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미 국방부가 공군에서는 F-15EX가 이 상대방 적국 전투기로부터 미국 본토라든지 공군기지를 방어하고 그리고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경계작전이라든지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임무 이런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죠. 네. 자, 이렇게 SA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우리 F-15K 한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었는데 이거 성능을 좀 어떻게 개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필요성을 느끼게 되네요. 이렇게 막 같은 F-15인데 성장 발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F-15K의 성능 개량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돼서 뭐 뒤에 자세히 말씀 안 하겠지만 이제 군에서도 이제 그런 계획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F-15K가 한때 2005년도 뭐 6년도에 도입할 때는 이 동부가 최강의 전투기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 전투기보다 더 센. 네. 미국이 우방국에 무기를 팔 때도 우방국의 그 동맹의 강도 수준에 따라서 이 무기 파는 수준이 레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동맹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좀 성능이 괜찮은 상대적으로 덜 다운그레이드 시킨 이런 무기를 팔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A급은 아니었는데 F-15K 경우는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고성능 F-15 개량형을 이제 판매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뒤에 뭐 중국의 젠 11이라든지 그 다음에 젠 20 스텔스기라든지 그리고 수호이 35 전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니까 이 개량할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됐고 일본의 경우도 보면 F-15J라고 F-15CD형을 일본형으로 기술 도입 생산한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1980년대 이후에 대부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일본 70년대 말 80년대에 도입되다 보니까 일본이 좀 적극적으로 F-15를 개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데 우리 F-15K는 A사 레이더가 없습니다. 아직 기기식 레이더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자전 시스템
그다음에 신형 인부 컴퓨터 등을 장착을 해서 전에 F-15J는 공대공 전투 위주의 그런 전투기였는데 이제는 공대지 능력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레이더도 이제 상당히 성능이 강화된 신형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미국이 이제 F-15EX 도입 계획을 밝히니까 일본이 재빨리 이제 F-15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또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작년 11월에 발표했는데 98대의 F-15 MJ 전투기를 미국이 지금 도입하는 F-15EX 수준에 맞춰서 개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45억 달러에 달하고요. 여기에는 보면 이 명칭이 이제 슈퍼카이라고 그러는데 카이는 우리 한자로 고칠게 개량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개량형도 보통 개량이 아니고 슈퍼 개량형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개량이 뭐가 되냐면 이런 신형 인부 컴퓨터라든지 디지털 전자전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착하고 AN/APG-63V3 A사 레이더라든지 일부에서 뭐 APG-82 레이더를 장착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본은 그동안 이제 소위 평화헌법 전수방위구에 따라서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은 갖추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제 제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은 LRASM 같은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전투기로 이제 개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F-15K의 이제 개량 포인트들 이제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일단 아까 이제 A사 레이더가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지금 F-15SG하고 그 사우디의 F-15SA에는 APG-63V3 A사 레이더가 장착이 돼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개량을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F-15SA의 전자전 장비 방금 얘기 나왔던 그 DWS 뭐 듀스라고 발음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요거 이제 영국의 그 BAE 배 시스템스가 개발한 듀스 브리티시 뭐겠죠 아마. 예. 요게 이제 F-15에 기존 장착된 아날로그 전자전 장비를 이제 디지털로 개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A사 레이더하고 연동이 돼서 이제 생존율을 높여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이제 기존의 F-15E에 통합되어 있는 전자전 장비 그리고 한국 공군의 F-15K에 있는 전자전 장비는 요거 레이더 경보 수신기 AN/ALR56C V1이라고 하는데 요건 아날로그 시스템이거든요. 듀 시스템은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각도 분해능이 훨씬 향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건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하고 CD의 차이나 LP하고 CD의 차이 보시면 그 음의 선명도가 훨씬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잘게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신호를 왜곡도 없고 그렇겠죠. 왜곡도 적고 선명해지고 음의 분해능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각도의 분해능이 높아졌다. 좀 감성은 좀 떨어지는데 그죠? 요즘 그래서 CD 많이 안 팔린다고 하고 LP 시대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 무기의 세계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감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큰일 나죠. 그리고 이제 ALR56C V1 같은 경우에는 이 노치 필터링이라는 걸 하는데 이건 이제 특정 주파수만 필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듀스의 이제 그 RWL 시스템은 이 A사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RWR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을 이제 운용할 때 필요한 소위 광대역, 그러니까 브로드밴드란 말을 우리 쓰죠. 광대역 이제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많은 주파수들을 동시에 필터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지금 F-15K에 어쨌든 A사 레이더를 쓰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도 필요한 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공군 F-15K는 그 항제밍 위성 항법 체계 GPS죠. 항제밍 GPS를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왜냐하면 이게 GPS가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만큼 우리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면 소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듯이 양면성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제 재밍에 약한 GPS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GPS가 이제 뭐 이런 항법 외에 미사일 유도 이런 데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재밍에 대응하는 항재밍 그 장비 확보가 이제 그만큼 중요해지는 건데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5월에 제 127회 방위사업 추진위를 열었는데 거기서 항공기 함재밍 GPS 체계 사업 구매 계획 수정안을 의결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F-15K의 항재밍 안테나하고
피하 식별 장치, 우리 IFF라고 그러죠. 그리고 연합 전술 데이터 링크, 우리가 이 링크 6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장착하는 그런 사업인데 5년 뒤인 2025년까지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근데 이거 정도 가지고는 약하다, 그런 생각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어떤 독도 인근에서의 유사시 상황을 등을 염두에 둔다면 F-15K가 일본 전투기들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국방 중기 계획, 이번에 발표된 2021에서 25년 국방 중기 계획에 F-15K 성능 개량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드디어 F-15K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것이 포함됐고요. 또 전자장비도 이제 최신형으로 이제 교체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개량 작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 규모가 한 3조가 넘을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한 2022년쯤부터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계획대로 보면 2020년대 말부터는 우리 공군 전투기가 이제 F-15K가 있고 KF-16이 있는데, KF-16도 개량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개량 전투기들, 그 다음에 KF-X가 2026년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런 한국형 전투기, 이렇게 세 개의 신형 전투기 기종들이 우리 영공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F-35A도 들어가죠. 근데 이제 F-35A가 내년까지 40대가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공군은 플러스 20대에서 60대를 채우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원래 추가 20대는 2023년부터 할 계획인데, 이게 계획대로라면 2020년대 말에는 60대 가까운 F-35A도 구현할 수 있겠지만, F-35B를 먼저 도입하게 되면 F-35A 20대 추가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F-35A가 그러면 2020년대 말에 40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간 이런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뭐 또 보면 장거리 수송기 도입 사업도 있고, 조기용복이 2대를 또 추가 도입하는 사업도 있고, 공군 사업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은 뭐 1조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성능 개량, F-15K 성능 개량 사업도 아까 3조 이상 될 거라고 그러는데, 계획대로 잘 되겠느냐, 그런 걱정도 좀 있죠. 네. 참 뭐 좀 미국에서도 뭐 35, 22와 함께 이렇게 나름 자신의 그 역할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F-15K 앞으로 뭐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만 또 하늘의 황태자 역할, 우리 공군의 황태자 역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의 요즘 또 주변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가지고 좀 그 차질이 없게 여러 가지로 돼야 될 텐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게 좀 걱정이죠. 네. 오늘 진짜 40줄에 들어선 접어든 40줄에 접어든 F-15가 부활하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또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F-15의 부활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저희는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고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까지 해보셨습니다. 네. 근데 F-15가 진짜 40년이 이러는데, 와, 우리 사우디는 진짜 통이 크긴 크네요. 뭐 30몇 조를 투입해서, 와, 놀랐습니다. 이게 5일만이지 소위. 산유국이 돈이 많으니까. 얘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프라모델 만들던 기종인데, F-15가.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도 지금 재생산을 하고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F-15EX는 조립이 더 복잡할 수 있어요. 뭐 미사일을 엄청나게, 공대공 미사일 20발 넘게 달아야 되니까 이게 오밀조밀 상당히 많이. 그럼 어린애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하다 포기하죠. 그냥 뭐 이게 뭐 필요한가 이러면서 안 하고 막 옛날에.